하고 또 생각할 시간 5초 주고 또 요 단어서 말하고 나서 생각할 시간 5초 주고 이렇게 시간을 주면 다 알아듣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5초씩 시간 주면서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진도 한 진도 한 번 나가는데 1년 걸립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의 기본적인 단어 뜻은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토지 표시가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말한다. 토지 표시 이런 것이 가지는 역할은 어떤 의미다? 토지를 특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건물 표시, 건물을 특정하는 내용은 뭐냐? 이런 것들을 건물 표시라 그럽니다. 건물 소재, 소재는 행정구역 중에서 동네까지 똑같고, 자, 대지 지번. 자, 뭐냐? 지번이 뭐였습니까? 토지 번호였죠. 토지 번호였습니다. 그럼 이거는 토지입니까? 아니죠. 건물이죠. 그럼 건물의 지번이 있다 없다? 건물엔 지번이란 말이 없습니다. 지번은 토지 번호잖아요. 이거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 건물은 지번이란 말이 없어요. 자, 건물은 지번이란 말이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여러분 집 주소를 쓸 때, 집 주소 제일 마지막에, 주소 제일 마지막에, 거기 번호가 나오죠. 그럼 그 번호는 뭘까 말입니다. 그 번호는요, 건물 자체의 번호가 아니라, 그 건물에 깔고 앉아있는 대지 있죠. 대지의 지번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집이 역삼동 35번지다 그러면은 그 건물의 35번지가 아니라 그 건물에 깔고 앉아있는 토지 있죠. 토지 지번이 35번지입니다. 건물은 대지 지번을 써요. 그 지번이 건물 집 주소로 씁니다. 자, 여기서 조금 민감한 문제는 이제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거를 먼저 정리해놔야 돼요. 여러분 현재 집 주소는요, 도로명 주소를 쓰고 있습니까? 도로명 주소 쓰고 있죠. 도로명 주소 쓰는데요. 자, 도로명 주소는요, 공시법에서는 안 씁니다. 여기 대지 지번 주소 쓰는 거예요. 이게 지번 주소라 그럽니다. 공시법에서는 옛날 주소 있죠. 그걸 씁니다. 도로명 주소를 안 씁니다. 왜 그러냐니까, 도로명 주소는요,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를 안 써요. 우리가 옛날 지번 주소하고 도로명 주소의 큰 차이점이, 도로명 주소에는 동네가 안 나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이래 나와버려요. 한강대로 35번지 이래 나와버린단 말입니다. 그 한강대로 35번지입니다. 그럼 용산구 무슨 동에 있어요, 이게? 동네가 안 나와요. 동네가 안 나오는데, 근데 부동산은요, 동의 위치에 따라, 동이 무슨 동이냐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같은 서초구라도 서초동과 방배동은 아파트 가격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 동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다른데, 도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가격이 달라요. 학군에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도로명 주소는 동네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등기부 등본 때 보세요. 등기부 등본 때 보면요, 지번 주소가 먼저 앞에 나옵니다. 지번 주소가 앞에 나오고, 옛날 주소가 앞에 나오고, 갈로 묶어서 도로명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도로명 주소 가지고 대체를 못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이 도로명 주소는 등기법에 반영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옛날 주소 그게 등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등기법, 공시법에서는 도로명 주소를 반영 안 하면 돼요. 안 해버리면 됩니다. 옛날 주소, 그 지번 주소라 그럽니다. 자, 대지 지번이고요. 자, 건물의 종류입니다. 건물의 종류는요, 건물의 용도를 말합니다. 건물의 용도가 건물 종류입니다. 자, 건물은요, 주거용 건물이 있습니까? 상가용 건물 다르죠? 상가용 건물도 다르고요. 그리고 창고도 다르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구별되는 게 건물의 종류고요. 구조입니다. 자, 구조는요,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자, 구조는요, 집을 짓습니다. 자, 집을 짓는데, 자, 집을 300평짜리 집을 짓습니다. 300평짜리 집을 짓는 방법이 단층으로 지을 수도 있습니까? 2층으로 집 지을 수도 있죠. 3층으로 지을 수도 있죠. 4층으로 집 지을 수도 있죠. 그죠? 이게 구조가 다 다르죠.
자, 같은 단층이라 하더라도 시멘트 블록으로 집 지을 수도 있죠. 목조로 집 지을 수도 있죠. 철골 콘크리트로 집 지을 수도 있죠. 그죠? 자, 같은 단층이라 하더라도 지붕 구조가 슬라브 지붕이 있습니까? 기바 지붕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 게 구조라 그럽니다. 자, 면적입니다. 면적은 건물 크기를 말하고요. 부속 건물입니다. 자, 부속 건물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골집 있죠? 시골집 아래채. 이런 거.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는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각각 소유자가 따로 사용하는 부분 있죠. 따로 사용하는 부분. 그거 뺀 나머지를 부속 건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부속 건물인데 아파트를 예를 들게요. 아파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제 부속 건물의 법적 명칭이 이렇게 부여합니다. 개념은 동일한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중에서 주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라 그럽니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가령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 대금 5억입니다. 그럼 내가 5억을 줬죠. 그럼 5억이 어디에 들어갔을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돈 5억은 어디에 가느냐? 건물값, 땅값 다 같이 들어갔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요. 건축비가 좀 더 많이 듭니다. 자, 그럼 5억 다음에 땅값 2억, 건물값 3억이에요. 자, 건물값 3억입니다. 그럼 3억을 주고서 그 집을 샀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가 107동 1003호다 말입니다. 그럼 107동 1003호 건축비에 3억 다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부분에 107동 1003호에 들어갔지만은 그 3억 중에 일부는 수의실 건축비에 조금 들어갔단 말입니다. 관리실 건축비에도 좀 들어갔단 말입니다. 커뮤니티실 건축비에도 좀 들어갔단 말입니다. 헬스장 건축비에 들어갔습니다. 노인정, 독서실, 어린이실 건축비에 조금씩 내 돈 다 들어갔어요. 자, 내 돈이 조금씩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건 누구 거예요? 수의실 건 누구 겁니까? 관리실 누구 거예요? 독서실 누구 거예요? 헬스장 누구 거예요? 내 돈 들어갔잖아요. 그럼 내 거지. 단, 내 돈만 들어간 게 아니니까 내가 단독 소유하지 않을 뿐이지 전부 다 아파트 주민들이 다 조금씩 다 들어왔잖아요. 그래, 같이 소유할 뿐이지 내가 단독 소유하지 않을 뿐이지 어쨌든 내 거잖아요. 어쨌든 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관리실에 가봤죠. 그죠? 아파트. 관리실에 갑니다. 관리실에 갈 때 문 열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문 열고 당연히 들어가죠. 당당히 들어가죠. 왜? 내 거니까. 아파트 관리소장 거 아니잖아요. 내 거잖아, 내 거. 그죠? 그러니까 내 소유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 소유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3억의 돈이 들어간 부분은 내가 살고 있는 107동 1003호하고 노인정, 독서실, 어린이집, 관리실, 수의실, 헬스장 등등등 많죠. 그죠? 그 등등등 많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된 부분은 어느 거? 107동 1003호. 빼고 나머지 그게 부속 건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가 분양받을 때 돈 조금씩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 범위 중에서 주된 부분을 뺀 나머지를 부속 건물이라 그래요. 그럼 건물을 특정하는 건물 표시라서는 이런 걸 건물 표시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실관계하고 권리관계를 외부에 알린다 그랬는데요. 법에서 다루는 모든 권리는요.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아닌 권리가 있습니다. 소유권 아닌 권리는 구체적으로 뭐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뭐 지상권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유권 아닌 권리의 공통적 특징은 소유권에서 파생되어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유권에서 파생되어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유권 아닌 권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집이 있어요. 요 집이 자 소유권이 갑입니다. 자, 요 집에 대해서 A라는 사람에게 전세를 준단 말입니다. 전세권을 줍니다. 누가 전세 줬어요? 갑이 줬죠. 갑은 무슨 권리가 있었습니까? 소유권이 있었죠. 그러면 이 전세권은 갑으로부터 나온다. 소유권에서 파생되어 나온다.
갑이라는 사람이 국민은행 가가지고 돈 빌렸습니다. 융자 1억 받고 저당권 설정해줬습니다. 그러면 국민은행에 취득된 저당권은 누구로부터 나오냐? 갑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무슨 권리에서? 갑의 소유권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아닌 권리는 전부 다 소유권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권리로 구성된다라고 합니다. 뭐 나중에 민법 좀 배우면 본권 중에서 뭐 이렇게 나옵니다. 본권 중에서 소유권이 있고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소유권을 제한한다. 왜 제한하냐? 소유권에서 파생되어 나온 만큼 제한한다. 뭐 이렇게 돼갑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요, 일단 그거는 민법 좀 더 배우고 나면 나올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법에서 다루는 모든 권리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에서 파생되어 나온 권리로 구성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죠.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에 관한 특정 사항을 외부에 알리는데 그 특정 사항이 뭐냐?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이러한 내용과 이러한 내용을 외부에 알린단 말입니다. 그럼 외부에 알린다면 그 방법이 뭐냐?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 두 가지가 지적이란 방법과 등기라는 방법이 있더라 말입니다. 지적은요, 지적은, 자, 여기서 말하는 지는 땅지자입니다. 자, 내용입니다. 토지 내역이 지적이에요. 토지 내역. 호적을 들어보셨습니까? 호적, 이런 말 들어봤죠? 호적.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호적제도. 호적이 뭐냐? 우리 집의 내역이에요. 호적에는요, 아버지가 나오고요, 내가 나오고, 내 아들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집의 내역이 쭉 흘러가죠, 그죠? 아버지 호적을 떼보면요, 아버지의 아버지가 나오고,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 내가 나옵니다. 호적이. 그럼 집의 내역이 호적이에요. 그럼 지적은요, 토지 내역이 지적입니다. 이 토지가 언제 생겼고, 지목이 무엇이었고, 면적이 얼마였고, 그런데 이것이 언제 분할돼가지고 면적이 얼마 됐고, 지목은 언제 어떻게 바뀌었고, 그럼 이 토지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내역이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지적이다 말입니다. 그럼 지적이니까 지자는 땅지자다 말입니다. 토지만을 대상을 합니다.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적의 현실적인 모습은요, 대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대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다음에 가면 두 마디로 늘어납니다. 도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등기는요, 등기는 토지와 건물 모두로 대상을 합니다. 토지 등기부 들어보셨죠? 건물 등기부 들어보셨죠? 그죠? 토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등기부 만드는 게 등기입니다. 등기부. 그러면은 지적은 토지에 대해서 대장 만드는 거다. 그 대장을 만드는 주체가 있겠죠. 그 주체를 소관청이라 그래요. 소관청은요, 업무를 소관하는 관청에 준 말입니다. 업무를 소관하는 관청에 준 말인데 그 업무가 무슨 업무이냐에 따라서 소관청은요, 시군구장이 될 수도 있고 시도지사 될 수도 있고 자치도지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현실적인 지적 업무를 소관하는 관청은요, 구체적으로는요, 적지 마세요. 시군구의 장입니다. 시군구장. 뭐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등기부 등본 떼본 적 있습니까? 떼봤죠? 등기부 등본 떼러 어디 갔습니까? 집에서 뗐는데 그러지 마시고, 인터넷 뗐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 어디 가서 뗀다면 어디 가느냐? 등기소에 갑니다. 대장 등본 떼본 사람 있습니까? 대장 등본 떼러 어디 갈까요? 미련 24시간만 뗄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디 가서 뗀단 말입니다. 어디 가서 뗀다 그러면 어디 가서 떼느냐? 그러니까, 구청에 갑니다. 구청. 시군은 군청 갑니다. 그래, 시장, 군수, 거기 시청, 구청, 군청. 여기가 소관청입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등기부를 만드는 주체도 있겠죠? 등기관입니다. 그러면은,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개념 정의할 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적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지적과 관계되는 개념 요소가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이런 것들 중에서 요거 빼고 나머지를 순서로 정리해서 읽으면 됩니다. 지적이 뭡니까? 이렇게 읽으면 돼요. 지적이 뭡니까? 소관청에서 토지에 대해서 대장 만드는 게 지적이다. 등기부를 만드는 주체도 있겠죠. 등기관입니다. 그거는. 등기소 근무하는 공무원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등기가 뭡니까? 라고 하면 요거 빼고 나머지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면 됩니다. 등기관의 토지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 만드는